MBC 2시의 취재 현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5월 8일 화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형 금융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폐혈증 증상을 보여 경찰과 보건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양주 가정집에서의 LP가스 폭발은 가스관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실내에 쌓였다 폭발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 인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전용기를 타고 중국 다롄을 전격 방문해 중국 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에서 최고위급으로 보이는 인사가 다롄에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전 정황상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에서는 지난 6일부터 다롄 공항과 시내 경비가 매우 삼엄해졌다는 네티즌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중문 뉴스 사이트인 되에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와 같은 기종인 일류신 62형 비행기가 고려항공 마크가 없는 상태로 다롄 공항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이 자국산 항모의 시험 운항 참석을 하루 앞둔 어제 다롄을 방문했다고 전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에 이어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이라면 다롄에서 비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압박하자 다급해진 북한이 다시 한번 중국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면서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방문을 앞둔 문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베 일본 총리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형 금융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 미비를 꼽았습니다. 현금과 주식 배당을 같은 화면에서 처리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컸는데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발행 주식수의 30배가 넘는 2,800만 주의 주식이 입고됐는데도 사전에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1월 주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기까지 했는데 오류 검증 테스트는 실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잘못 배당된 주식이니 거래를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공지를 했는데도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1,200만 주 중 501만 주가 체결됐습니다. 금감원이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매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여러 번 나눠 팔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 판 경우도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봤습니다. 주식을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는데 임직원 계좌를 동결하는 데 37분, 배당착오로 주식을 일괄 출고하는 데도 54분이 걸렸습니다. 또 예탁 결제원 확인 없이도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돼 있어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령 주식 거래가 가능했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인지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모든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임정환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을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5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폐혈증 증상을 보여 경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네. 폐혈증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20명에 이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폐혈증 증상을 보여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 병원에서 시술받은 김모 씨 등 20명이 집단으로 폐혈증과 저혈압 증상을 보였는데요.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여성 환자가 19명, 남성 환자가 1명입니다. 이날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환자는 모두 2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명을 뺀 전원이 폐혈증 증세를 보인 겁니다. 네, 대부분 여성들인데요. 지금 환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폐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로 발열이나 저체온증,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네. 환자들은 순천향병원 등 6개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 후송된 환자 가운데는 집으로 귀가했다가 증상이 나타나 직접 병원을 찾거나 피부과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시에 집단으로 폐혈증에 감염된 것인데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폐혈증 증세를 보인 환자들은 피부 리프팅 레이저와 홍조 치료 등을 받았고 시술을 받기 전 모두 마취용으로 쓰이는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보건당국은 프로포폴 관리 소홀 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경찰은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부과 원장 43살 박모 씨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하대학교 동문들과 시민단체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학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죠? 네, 오늘 오전 인하대 총학생회 동문협의회와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인하대 경영 개입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이사장과 이사를 맡으며 총장 선임과 학교 경영에 간섭하는 갑질을 계속했다면서 학생과 교수, 총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대학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특별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도 조만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경찰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인천의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한 중년 여성이 이명희 이사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모친인 이명희 이사장까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 임상재입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가정용 LP가스 폭발로 주민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정밀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은 사고로 숨진 이모 씨의 집안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부터 진행된 정밀 합동 감식에서 가스관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실내에 쌓여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집 밖에 있던 20kg짜리 LP 가스통에서 가스관을 통해 집 안으로 가스가 모여든 겁니다. 경찰은 가스통 자체의 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습니다. LP 가스통에는 폭발 방지용 밸브가 있어서 가스통 자체의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현장에서도 가스통이 폭발한 흔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안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경위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스레인지 등 설비 결함이나 가스관 고의 훼손 가능성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숨진 2명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간추린 뉴스와 날씨,
차예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범인 드루킹 김모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도 추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서 드루킹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필요하면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자살 특성을 분석해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중앙심리부검센터 소속 조사요원이 앞으로 2년간 254개 경찰 관서를 방문해 자살 사건 조사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되팔아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년여간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 500여 명에게 기기를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2,200여 대를 개통하게 한 뒤 되팔아 22억 원을 가로챈 대부업자 35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34살 이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조 와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비스 최모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하며 노조 와해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 사업이 2년째 추진됩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따뜻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저녁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 전라도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 19도 등 전국이 12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취재 현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